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정부가 고리원전 1호기의 재가동을 승인했습니다. 주민단체가 추천한 민간 전문가들이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밝힌 것에 따른 결정인데 환경단체와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서정민 기자입니다. 반년 동안 멈춰있던 고리 1호기에 대해 6일 재가동이 결정됐습니다. 지식경제부 홍서구 장관은 기자회견을 열고 밤샘 끝장 토론을 거쳐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으로 고리 원자력발전소 1호기 재가동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2월 정전 은폐 사고 이후 사고 재발에 대해 우려하던 주민들은 고리 1호기 폐쇄를 촉구했습니다. IAEA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하다는 검사 결과에도 환경단체와 주민들은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후 정부는 주민이 추천한 전문가로부터 고리 1호기의 안전성 여부를 재조사한 뒤 재가동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고리 1호기 부근 지역인 장안읍 발전위원회 강주은 위원장은 민간 전문가들이 안전 점검 결과에 대해 외부 압력을 받지 않도록 비밀리에 합숙 형태로 자료 검토를 해왔다며 조사 결과 고리 1호기의 압력 용기가 당초 우려와는 달리 아직까지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기자가 실제 강 위원장에게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하고자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전원이 꺼진 관계로 즉답을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한편 환경단체들은 정부의 재가동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계속되는 폭염으로 전력 사용량이 증가하자 정부가 전력난을 핑계로 고리 1호기를 재가동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미 전력 사용량은 정전사고 훈련에서 확인됐듯 적절한 수요 관리를 통해 예방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피크 시간대에 전력 공급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기조부하용 고리 1호기 재가동이 아니라 오히려 강력한 정부의 절전 정책과 수요 관리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단체들은 민간 전문가 조사단의 점검 내용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고리 1호기의 안전성 점검을 맡은 민간 전문단이 이번 조사에서 모든 주민의 입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며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사고가 일어날 경우 반경 30km 안에 있는 모든 주민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과 울산의 시민들, 시민환경단체 등이 이번 조사에서 빠졌고 조사 내용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환경단체는 이번 민간 전문단의 조사가 밀실조사에 그쳤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자로 압력 용기의 문제점에 대한 한수원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는 대신 장안읍 근방의 수명 연장 기술 분야와 플랜트 해체 기업을 유치해 지역 주민 고용을 창출한다는 모종의 거래가 있는 것 아닌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국민의 80%가 고리원전 1호기 재가동을 반대하고 있는데 일부 주민들과 밀실에서 그것도 단 6일 만에 보고서 중심의 검토를 통해서 고리원전 재가동 결정을 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고리 1호기는 6일부터 가동에 돌입해도 최대 발전량인 58만 7천 킬로와트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3, 4일가량 소요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완벽한 재가동은 다음 주에나 가능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그 사이 주민 동의를 근거로 재가동을 승인한 정부, 전문가의 의견을 따르겠다는 일부 마을 주민, 재가동 결사 반대를 외치는 환경단체와의 갈등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C채널 뉴스 서정민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중국에서 고문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인권운동가 김영환 씨 사건에 대해 중국 정부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인권위는 중국이 유엔 회원국이자 자유권 규약과 고문방지협약 가입국으로서 이번 사태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히 진상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진상규명을 계기로 재발 방지와 책임자 처벌 등 필요한 후속 조치를 취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인권위는 또 중국 정부가 계속 피해자의 진술을 부인한다면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라도 유엔 인권이사회나 고문방지협약기구, 고문 관련 전문 국제 NGO 등으로 국제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동조사를 실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인권위는 국가의 존립 기반이 자국민 보호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번 사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외교적 역량을 총동원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자국민이 해외에서 당한 인권 침해 사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재외국민 인권보호 시스템을 마련해 시행할 것 등을 제안했습니다. 미국 상원의회가 현지 시간으로 지난 2일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법안은 미 행정부가 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 조치에
제동을 걸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중국의 탈북자 강제 송환 조치가 유엔 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 등에 정면 배치되기 때문에 미 행정부가 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 중지와 난민협약 준수를 촉구하도록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또 유엔 난민 최고대표 사무소 직원이 중국 내 탈북자에 대한 난민 여부를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며 미 행정부가 유엔 직원의 탈북자 면담 허용도 요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 내 탈북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법안은 일리에나 로스 레티넌 하원 외교위원장이 대표 발의해 지난 5월 하원을 통과했으며 올해로 시한이 만료되는 북한 인권법을 2017년까지 5년 연장했습니다. 한국독립교회 선교단체연합회가 전임 총무 횡령 의혹과 부적격자에 대한 목사 안수 문제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한독서녀는 과거 문제를 털고 가겠다는 입장이지만 전임 총무는 횡령이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이인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997년 설립된 한국독립교회 선교단체연합회는 그동안 목회자나 교회가 교단과 교파에 매임 없이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울타리 역할을 해왔습니다. 현재는 3,000여 교회와 선교단체, 2,300여 목회자들이 소속된 굵직한 연합체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한독서년이 최근 불미스러운 일로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한독서년은 지난 6월 18일 사단법인 한국독립교회 선교단체연합회 이름으로 전임 총무 남모 목사를 서울중앙지검에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한독소년은 남 전 총무가 목사 안수식 물품 대금 부풀리기, 개별 초청 안수위원 사례금 미지급 등을 통해 횡령을 저질렀으며 2006년부터 2011년까지 관련 누적 횡령액이 10억 원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영수증 없는 자료들만 우리가 파악한 것만 해도 한 8개월은 넘는 것 같습니다. 근데 2005년도 이전은 그나마도 서류가 완전히 분실됐기 때문에 우리가 더 밝힐 수 없는 게 안타깝습니다. 한독서년은 남 전 총무가 연임을 포함해 2006년 4월 모든 임기가 만료됨에도 불구하고 불법 변조된 규정을 적용해 그 이후에도 총무직을 유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독서년은 지난해 12월 당시 이필재 연합회장을 비롯해 모든 임원이 동반 사퇴하며 투명성 확보를 위해 총무 제도를 폐지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남 전 총무의 횡령 의혹을 밝히는 과정에서 한독서년이 부적격자에게 목사 안수를 준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한독서년은 정부에 등록된 정규신학교 졸업생에게 안수하도록 하고 있지만 최근 3년 동안 308명의 부적격자에게 목사 안수를 준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습니다. 한독서년은 전임 총무가 혼자 서류 심사를 하면서 나타난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일부에서 제기해왔던 한독서년의 부적격자 안수 문제가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한독서년은 문제가 된 안수자들에 대해 추가 교육과정 등을 이수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중요한 목회자 안수 문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현재는 3,000여 회원교회 전체를 대상으로 회원 자격 재심사와 서류 보완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창립 당시에 정식으로 돌아가서 그리고 너무나 당연한 일반 대학을 졸업하고 정교 신학교 즉 문교부 인가를 받은 정교 신학교 출신들만 목사 고시에 응시 자격이 있다는 그 원칙대로. 한편 횡령 의혹을 받고 있는 남 전 총무는 현 송용필 연합회장과 신상우 이사장 앞으로 내용 증명을 보내 개인을 위해 착복하거나 횡령한 사실이 없다며 관련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한독서년의 이번 논란은 기존 교단 중심에서 벗어나 자율적이고 투명한 교회 운영을 하겠다는 설립 정신에 큰 타격을 입혔음에 틀림없습니다. 남 전 총무의 횡령 의혹과 부적격자 목사 안수 문제가 한독서년의 기초를 흔들고 있는 만큼 철저하고 명확한 진상규명 그리고 사후 처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이인창입니다. 한국교회연합이 오는 8월 15일 광복절 행사 대신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 집회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한 교회는 지난 4차 임원회에서 8.15 성의 개최를 논의하는 가운데 대형 집회를 치르기보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로하고 과거의 역사적 책임에 한국교회가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당초 한 교회는 8월 15일 저녁 연동교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초청한 특별 예배를 드릴 계획이었으나 할머니들의 건강을 고려해 임원들이 이번 수요 집회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집회 참석 후에는 지난 5월 개관한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8.15 수요 집회는 제1035차 집회로 각계 인사 2천여 명이 참석하며 문화 공연과 연대 발언, 생존자 발언, 각지 평화비 설립운동 선포 등이 계획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다문화 가정 어린이가 12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국내 다문화 가정 어린이 10명 중 7명은 자신을 100% 한국인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양계민 연구위원과 김승경 부연구위원이 전국 다문화 가정 초등학교 4학년생 1,50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73.4%인 1,103명의 어린이가 이같이 응답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외국인과 한국인 절반씩 섞여 있다는 응답자는 21.5%, 323명이었으며 외국인이라고 답한 사례는 3%, 45명이었습니다. 한편 연구진은 저소득층 다문화 가정 어린이 618명을 선정해 비슷한 저소득층 비다문화 가정 어린이들과 심리 발달 수준을 비교했습니다. 조사 결과 다문화 어린이들이 학습 활동, 교우 관계, 교사 관계, 자아 탄력성에서 4점 만점에 2.86점에서 3.1점을 받아 비다문화 가정 어린이보다 0.8점에서 1.3점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집트에서 기독교인과 무슬림 사이의 종교 갈등이 갈수록 심각한 양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사건은 카이로 인근의 한 마을에서 다림질 실수로 옷감이 손상되면서 기독교인 세탁소 직원과 무슬림 손님 사이의 감정 싸움에서 비롯됐습니다. 무슬림들은 세탁소 직원이 다니는 교회에 불을 질렀고 기독교인들은 대통령궁 앞에서 종교 탄압을 막아달라며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집트 일간지 알 아흐람에 따르면 무함마드 무르시 이집트 대통령은 최근 벌어진 유혈 사태를 지목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길 바란다며 무슬림은 기독교인들의 안전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인들은 세탁소 사건으로 120가정이 집을 버리고 떠났다며 근본적인 대책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무슬림들은 유혈 충돌로 무슬림 1명이 사망했다며 기독교인들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집트 당국은 세탁소 사건으로 양측이 서로 화염병을 던졌으며 무슬림 1명이 사망하고 진압경찰 10명이 부상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밖의 뉴스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서울시 의회 교육위원회가 교권보호 조례안에 대한 교육부의 법적 대응을 반박했습니다. 교육위원들은 교과부가 서울교육을 혼란과 갈등에 빠뜨려 학교 구성원의 인권 증진을 가로막는다며 소송을 취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2009년 77일간의 쌍용차 파업 사태로 구속된 한상균 전 쌍용차 노조 지부장이 3년간의 복역 기간을 마치고 출소했습니다. 한 지부장은 6일 오전 대한문 쌍용차 22명 희생자에 대한 합동 분향소를 찾아 분향했습니다. 고영한, 김신, 김창석 대법관이 취임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습니다. 종교차별 논란을 겪었던 김신 대법관은 취임사에서 종교와 성별, 연령과 국적에 상관없이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국민과 역사 앞에 무한한 책임을 진다는 각오로 소명을 감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교회 희망봉사단이 오는 8일 명성교회에서 원폭 피해자 2세 환우를 위한 기도회를 갖습니다. 한교봉은 지난 1945년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이 투하된 날과 8월 9일 나가사키에 투하된 날을 기억하며 세계 제2의 피폭국인 한국의 원폭 피해자 2세 환우를 위로하기 위해 기도회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가을의 문턱에 들어서는 것을 알리는 입추입니다. 하지만 숨막히는 폭염은 계속되겠는데요. 서울의 열대야도 열흘 이상 지속되면서 한밤중 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특히 더위로 인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춘천, 강릉 22도, 부산 25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대전, 광주 35도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전 해상에서 1.5에서 5m로 매우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은 0.5에서 3m로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다행히 이번 주 수요일부터는 기온이 내림세로 돌아서겠습니다. 토요일에는 전국에 한 차례 시원한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도 30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C채널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